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스칼 수학상 중간고사 대비 중급 B형 모의고사 1의 문제풀이입니다.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방식과 2차 함수까지니까 학생들 잘 듣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B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대해서 A 마이너스 2x는 B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x는 하고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2x가 이때 a-b여 이렇게 써지고, 그럼 결국적으로 a-b를 먼저 구할까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2x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빼지니까 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써져서 2x가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x는 결국 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A, B, C, D, E, F, G, H의 모든 모서리의 합은 24이고, 그리고 삼각형 A, F, C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8이었을 때 이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는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줘? 길이부터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그리고 이때 높이를 C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 모든 모서리 합이 24래. 그럼 모서리는 다 4개씩 있으니까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게 24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식도 찾을까요? 그러면 이때 A, F, C 이 삼각형의 지금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래요. 근데 이때 AC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리고 이때 여기 길이는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그리고 FC 얘의 길이는 루트 지금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거니까, 그럼 이 길이들의 제곱의 합이랬으니,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C제곱이 얘네가 각각 다 2개씩 있어요 라고 해서 28이요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줄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6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4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럼 건널비는 우리가 지금 식이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4랬고,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랬으니까 36 마이너스 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결국 22가 되겠어요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 값은 22인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랑 같으며, 그때 ABC가 1이었을 때 이 AB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결국 0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이 식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얘는 2분의 1에 이렇게 써져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다 라는 식이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C랑 결국 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이끌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똑같은데 뭐야? A, B, C 세 개가 다 곱해져서 1이라는 거는 결국 얘네가 1로 다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럼 최종 2A-B 더하기 C는 결국 2-1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라는 쓰니까 답은 2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인수로 갖고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때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어떤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항등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 건 1차식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 1차식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니까 벌써 여기에는 그냥 x 이렇게 갖다 써놓고, 선생님 상수항이 b래요. 그럼 여기에는 그냥 b 이렇게 써놓고서 나는 계수비교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전개하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지금 x bx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x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bx에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b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량끼리 계산하다 보니 x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b 마이너스 1의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b에 플러스 1의 x 플러스 b여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x제곱의 개수는 좌변에 없으니 b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구나 이렇게 캐치하 나와.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좌변에서는 a, 그럼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결국 b 값은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b가 1이니까 a 값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랑 b랑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인 0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렇게 성립을 할 때 그때 p(b-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또 항등식 문제인데, 이때 px를 다 찾아도 되지만 b랑 a랑의 값을 먼저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때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때 수치 대입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식을 보면 px를 모르니까 없애고 싶다면 x 대신 1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0 되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여기가 0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x 대신 1을 대입했었을 때 좌변은 1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지금 3이 될 거고, 그럼 우변은 지금 a 플러스 b여 라고 해서 첫 번째 식 a 플러스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하나 캐치.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거기에 곱하기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똑같네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지금 이때 얘를 곱해준 값이 3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서 a랑 b 값을 먼저 구하자. 그럼 둘이 더하다 보니 이 b가 0이라서 b 값은 0이고요. 그럼 b가 0이니까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이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p(b-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으니, 얘는 지금 b가 0이었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p3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px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여기다가 지금 나는 마지막 x 대신 3을 수치 대입으로 마무리를 대입을 지어준다면, 그럼 x 대신 3을 집어넣으니까 우변은 3 곱하기 1 곱하기 5가 3을 대입한 숫자는 2 거기에 곱하기 지금 4 거기에 p3 거기에 지금 a 대신 아까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x b는 0이었죠. 근데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있었으니 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8p3 거기에 마이너스 9가 얘는 계산하니까 지금 5, 3, 15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러면 이때 8p3의 값이 지금 24가 될 거고, 그럼 이때 p3의 값은 3이었네요 라고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등식 m제곱 플러스 m의 a 더하기 2의 m-1의 b 더하기 3의 m제곱 마이너스 1의 c는 4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 얘는 지금 m에 대한 항등식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항등식 문제풀이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써먹을 행동은 식이 다 알려줬으니 나는 개수비교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개수비교는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럼 m을 갖고 있는 2차항부터 생각을 하면 a, 그리고 m을 갖고 있는 건 3c 이렇게 해서 플러스 3c의 m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m에 대한 1차항은 am 있을 거고요. 그러면 플러스 a에, 그리고 m을 갖고 있는 1차항은 지금 이렇게 되는 지금 플러스 2b도 m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정리할 거예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2b와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3c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가 4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지금 뭐라고? m에 대한 항등식을 풀고 있으니 좌변에 m에 대한 2차항은 우변에 m에 대한 2차항이 없으니까 a 플러스 3c가 얘가 0이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1차항 얘도 개수가 없으니 a 플러스 2b가 0이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c의 값은 얘는 지금 4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에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때 a 플러스 3c가 0이래요. 그러면 이때 c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요. 이렇게 해서 a 갖고 다 표현을 해주자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b는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 2b는 결국 a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c는 플러스 a라고 쓰여져서 여기가 지금 4구나. 그러면 이때 a 값은 2구나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a 값이 2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뭐 아래 얘네들의 곱을 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네끼리 다 곱하니까 결국 3분의 4인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p1은 1이고 p2는 4고 p3은 9일 때 이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 세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이때 보니까 1이 대입했을 때 1이 나왔고 2가 대입했을 때 4가 나왔고 3이 대입했을 때 9가 나왔는데 이때 2와 4의 관계는 2를 제곱해 준 거고 9는 3을 제곱해 준 거니 그럼 결국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P1은 1이고 P2는 2의 제곱이고 P3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모양이 맞춰준다면 이때 얘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px라는 식은 x-1과 x-2로도 그리고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진 모르지만 이때 나머지가 1 들어갔을 때 1제곱, 2 들어갔을 때 2제곱, 3 들어갔을 때 3제곱이랬으니 그럼 나는 여기를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몽땅 다 만족하는 식이 되었으니 그때 여기에서 지금 볼까요? px가 지금 3차식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때 우변에 있는 얘가 3차식이 되려면 qx는 상수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서 qx를 없애주면 되고요. 그때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랬으니까 이때 상수 얘는 1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결국 우리가 다시 이쁘게 쓴다면 px라는 식은 x-1에 x-2에 x-3 거기에 더하기 x제곱이구나 이렇게 식이 나왔다고. 그럼 마지막 문제 볼까요?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보는 건 p3x 플러스 1을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물어봤다.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차항이었으니까. 그럼 이때 x 대신 1을 집어넣은 p 지금 이때 얘 값은 4를 구하라 라는 걸로 맞벌이를 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p4의 값을 계산을 하다 보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거기에 더하기 16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6 더하기 16인 얘는 지금 22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2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 세우기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를 잘라낸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을 그림과 같이 선을 따라서 자르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도형이 지금 세 도형으로 잘려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도형 이렇게 하나의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던 이렇게 도형 하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 하나는 아래쪽에 있던 도형으로 이렇게 도형 세 가지로 지금 잘려졌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근데 이때 이 도형이 세 가지로 잘려졌다는 건 결국 얘네의 부피 갖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피 갖고 생각을 한다면 A 세제곱이라는 거에서 지금 이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얘가 빠졌으니까 B 세제곱이 빠진 걸로 표현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결국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 이거를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크로스로, 즉 대각선으로 하거나 또는 두 번째는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바로 보이시나요? 예. 지금 얘가 항세기 자리에서 곱해서 4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오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보이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때 인수분해를 더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양수 a, b, c D랬으니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a가 얘라고 생각하는 a 값이 2, 그러면 x 플러스 b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b가 그냥 2, 그리고 x 마이너스 c는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c 값은 1, 그리고 x 플러스 d는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d 값은 1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a 뿔, b 뿔, c 뿔, d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면 결국 6이요 라고 하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 두 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x-1, x-3, bx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때 a 뿔, b 뿔, c를 구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럼 뭐야? 일단 a 값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a 값을 찾기 위해서 얘네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x 대신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을 먼저 찾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3 얘가 0이 되면 되니 그럼 이때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3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을 쓰면 되니까 그럼 2 마이너스 7, 2 3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 문제 자체에서 벌써 x-1로 돼요 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1 갖고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 되니까 여기 2, 그리고 여기는 지금 2,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0 이렇게 돼서 그럼 x-1에 그 다음 2x 제곱 마이너스 5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1과 그 다음에 3, 1로서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죠. 그럼 최종 인수분해는 x-1에 2x 플러스 1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결국 하나씩 다 찾아주면 a 값은 아까 마이너스 7이어 찾았고, 그럼 이때 b 값은 bx 플러스 c인 이 bx 플러스 c는 얘 역할을 말해주는 거니까 b 값은 2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럼 c 값은 1이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얘네를 또 다 합한 걸 구하세요. 그럼 얘 답은 마이너스 4인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z제곱은 4a인 복소수 z에 대하여 z 곱하기 z바의 값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 뭐야? 복소수를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 놓고서 우리는 뭔가를 추론을 해보죠. 이때 a, b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럼 얘 갖고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z제곱은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a b i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지금 4i랑 동일해야 된다라고 해준대요. 실수 파트가 지금 0이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인 2ab가 결국 4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니까 얘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려면 a가 b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다시 경우를 나눠서 풀겠지. 첫 번째 a랑 b랑 같았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a랑 지금 b랑 같았대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a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a 제곱은 2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랑 마이너스 b랑 같았다면 이때 2ab는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 얘가 4가 되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근데 뭐야? 이때 a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는 지금 여기서 허수여야 된다는 게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아둔 게 A가 실수를 했으니까 아 허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제외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제곱은 2구나 라고 생각하고 A랑 B랑 같았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A제곱이 2면 결국 B제곱도 2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마지막 볼까요? Z 곱하기 Z바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Z랑 Z바를 구해주세요. 그럼 Z가 A 플러스 BI면 Z바는 당연히 A 마이너스 BI예요 라고 쓰여주실 거고,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I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걸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도 2고 b제곱도 2였으니까 얘는 2 더하기 2인 답은 4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이렇게 해서 20i 20제곱에 계산을 했더니 그때 실수 부분을 x, 허수 부분을 y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는데 i의 거듭제곱 문제는 우리 웬만하면 4개씩 기본 끊어서 생각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잖아. 4개씩 끊어서. 그러면 4개씩 끊어서 한번 나열한 걸 보면 얘는 i고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2, 3i의 세제곱은 i 세제곱은 우리는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그리고 i 4제곱은 1이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4개 끊어질 거고,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엔 5i의 5제곱이었을 건데 i 5제곱은 왜 끊었어? 라고 하면 i로 바뀌어지잖아. 그럼 얘는 5i 그리고 6i의 6제곱은 결국 이때 얘는 지금 i 제곱과 동일해지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면 7i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와서 4개씩 끊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4개를 끄는 거에 연산을 계산을 하다 보니 이때 얘 값은 지금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와 4를 계산하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2i요 이렇게 나왔고, 여기 4개 끊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실수 부분은 2 그리고 마이너스 2i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럼 이 4개마다 2-2i로 똑같구나 라는 것까지 캐치를 하시겠죠. 근데 20i 20제곱은 딱 여기에서 20개로 끝나는, 얘는 지금 플러스 20으로 끝나는 4개마다 끊어진 파트가 되었을 거니 그러면 결국 점점점에서 결국 2-2i과 지금 끝날 거고, 그러면 2-2i가 최종 몇 개가 나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묶음이 5개 나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0-10i요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실수 부분을 x를 했으니까 실수 부분 x는 10이고 허수 부분은 y인데 그때 그 값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걔네 둘을 뭐 해달라? 곱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x, 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0인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b 플러스 c가 a보다 작고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 조건 보니까 쌤 루트 따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누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루트를 씌워주면서 마이너스가 붙었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는 언제 마이너스가 나오냐라고 하면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았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0이 아닌이라고 했었으니까 같다라는 표시는 버리고 들어갈게요. 그럼 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요. 이때 a가 지금 얘가 음수래요. 근데 b가 양수이면 결국 c는 얘가 음수보다 작으려면 c도 결국 음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크기 비교는 결국 c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A인 음수가 그 다음 B인 양수가 가장 크겠네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두 수 A와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예일 때 이때 실수 A, B 값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죠. 두 근이 A와 2래요. 근데 식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 결국 뭐 합을 먼저 표현을 하면 두 근이 a와 1이었으니까 a랑 2랑 더한 거는 여기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아 결국 a 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할 거고, 두 번째 곱보겠죠. 그럼 얘랑 곱한 a 곱하기 2는요 이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B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A 값이 몇이라는 거 알았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때 결국 B 값은 지금 2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답은 5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a 플러스 c의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 마이너스 c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이때 실수 ABC에 대해서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즉 삼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길이들의 그 관계를 알아달라는 소리고, 그럼 이때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럼 일단 전제 조건 a 플러스 c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구나. 당연히 뭐 길이 때문에 0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전제 조건도 하나씩 체크를 하실 거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생각할 건 판별식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판별식은 지금 마이너스 2b라고 돼 있으니까 짝숫자를 갖다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에 a 마이너스 c 얘를 곱해준 값이 0이다 이렇게 쓰여지면 되니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고요. 그럼 이때 관계에서 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바로 식이 나오시겠죠. 아, 그럼 결국 뭐야? 이때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그때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빗변의 길이가 누구인?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쓰면 되겠죠. 그럼 그 답은 당연히 4번 여기에 체크있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1, x 플러스 1은 2x-6의 한근이 a 플러스 br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2차 방정식에 있으니까 전개를 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6이고, 즉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5는 0인데 이때 한근이 지금 a 플러스 bi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은 이때 개수가 지금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개수들이 지금 실수잖아. 그럼 실수면 당연히 켤레근을 가져요 라면서 a-bi를 켤레근으로 가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 공부하다 보니까 복소수에서 a 플러스 bi, a-bi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당연히 얘네들의 곱을 보는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곱을 보자라고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 식에서 결국 두 군의 곱은 얘는 지금 5예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그때 fx 플러스 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은요? 라고 질문했어. 근데 얘 식 갖고 보니까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상에서 절편을 알려줬죠. 이 절편 마이너스 2와 5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fx는 0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2와 5예요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근데 이때 f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해서 합을 구해달랬으니까 식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f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2라면 즉 f 마이너스 2가 0이고 그 다음에 f5가 0이라고 말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 시가에서는 f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x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이란 말이야. 이 x값이 근. 근데 우리는 f-2가 0이라는 건 결국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주는 이때의 x값, 즉 x가 마이너스 3이 여기서 하나의 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x 플러스 1 값이 5가 되게 해주는 이때 x는 4 이게 또 하나의 근이다 이렇게 바로 우린 식을 안 세워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3과 4를 더한 얘 값은 3번인 1, 2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있었대요. 2차 함수래요.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의역 0에서부터 4까지 해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때 2차 함수 알려주면서 이 가조건 볼까요? 마이너스 f-1과 f3 값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상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1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어떤 마이너스 1의 값과
얘 3의 값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걸 알려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축이 마이너스 1과 3 딱 절반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럼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값은 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축이 1이에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걸로 해석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축이 이때 x는 1입니다. 두 번째 나 조건에서 fx의 최소값은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fx의 최소값이 4라는데 축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결국 이거 같이 연결을 하다 보면 꼭지점이 1,4였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2차 함수 fx라는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1이랬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쓰여질 거고, 근데 이때 제한 변역 알려줬으니까 제한 변역과 점선과 실선을 구분 지어주다 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축은 1이랬고 제한 변역은 0에서부터 4까지래요. 그럼 0에서부터 4까지 이 상황에서 이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f 4값 계산하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다가 지금 4를 대입해서 구산하다 보니 그럼 4를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요. 그럼 얘는 13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또다시 제한 변역을 알려줬어요. 0에서부터 3까지일 때 이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 딱 이거 보자마자 뭘 생각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나는 어떤 문자 t라는 걸로 치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요.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를 꼭 구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t를 치환한 걸로 먼저 막 여기다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렇게 즐겁게만 쓰지 말고 이때 여기에 t의 범위를 나는 다시 구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t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때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를 했으니까 얘를 2차 함수로 먼저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현재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1이겠죠. 그리고 0에서부터 3까지래요. 그럼 얘가 0에서부터 3까지면 결국 지금 x가 1이었었을 때 t의 최소값을 먼저 찾아냈고요. 그러면 이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리고 x가 3이었었을 때 가장 높게 있죠. 근데 누구의 최대? t의 최대를 구해줬다고. 그럼 t의 최대가 지금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되니까 이때 1이요. 그럼 이게 지금 뭐에? t의 범위를 구해줬으니까 여기에 지금 t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y를 t에 대한 함수로서 다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럼 얘도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쓰면 축이 2라는 걸 알고 들어가겠죠.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요. 그럼 뭐야? 2 안 들어가는 마이너스 3부터 1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2였을 때가 최소라고 얘기를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y의 지금 최대값을 가져요 라고 해서 이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9 거기 플러스 12 마이너스 4요 이렇게 해준 얘는 17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t가 1이었을 때 y의 최소를 갖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t가 1 들어갔을 땐 1 마이너스 4 빼기 4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합하면 답은 12요 라고 하는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나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는 2고 x 세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세제곱은 14일 때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x 5제곱 얘 결론부터 이끌면 얘는요
x제곱과 곱셈공식 변형은 이제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x제곱과 y제곱 그리고 x세제곱과 y세제곱을 곱해줬을 때 5제곱이 일단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전개해서 생각해 볼까요? 얘는 x 5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x제곱 y 세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x 세제곱 y 제곱에 플러스 y 5제곱이니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만 구해야 된다면 필요 없는 얘가 빠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 최종 우리가 이끌려고 했던 식은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이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에 거기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얘를 빼주면 되겠구나. 근데 얘네가 x제곱 y제곱을 묶어주면 되니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를 빼줘서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곱셈공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니라고 했더니 x제곱 y제곱도 필요하고 xy도 필요하잖아. 그럼 얘네 둘 갖고 하나씩 찾아내다 보면 그러면 다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는 거를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여 이렇게 쓰여질 거고 여기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14는 8 마이너스 6xy여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면 xy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여 이렇게 찾아낼 거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필요하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여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고 싶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4 거기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6이여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 그대로 대입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랬고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은 xy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xy가 마이너스 1이 했으니까 얘는 1 거기에 곱하기 x 플러스 y는 2였으니 그러면 결국 얘는 6 곱하기 14인 6, 4, 24에 8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는 답은 82입니다. 이렇게 답을 나오시면 되겠죠. 선생님 곱셈공식을 못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서 해야지 학생들이 좀 더 빨리빨리 많이 외우신다고 생각을 해드렸기 때문에 써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때 이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 문제는 검산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지만 그때 나머지가 4요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x 플러스 1로도 나누었을 때 이때 몫이 q2x에 거기에 지금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최종 결론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거기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모르니 q3x여 이렇게 갖다 쓸 건데 이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네, 2차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식의 모양꼴로 일단 갖다 쓰겠다. 그래서 ax 플러스 b여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랬었을 때 우리 q3x 얘를 일일이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를 지금 없애주는 즉 없애줘서 문제를 풀려는 우리는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여기가 0되게 또는 여기가 0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은 걸로 좌변부터 정리를 하자. 그럼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 거기에 f-1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는 0이니까 즉 f-1이 우변 계산하니까 여기는 0이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와 같아요. 이렇게 지금씩 하나. 두 번째 x 대신 이번엔 또 1도 대입하겠어요. 이렇게 다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f1 값이요. 그럼 얘는 3f1이 지금 우변에 1 대입했으니까 a 더하기 b요. 이렇게도 식 하나를 찾아냈다고. 그럼 이때 a와 b 값을 찾으려면 f-1과 f1 값이 필요한데 그건 제일 위에 쪽에서 이때 f1 값은 이라고 한다면 얘가 4였고 여기 있던 식에선 f-1 값이 2였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f-1 값과 똑같았으니 2랑 똑같고요. a 더하기 b는
F1 값인 4 그러면 얘는 12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연립을 해서 AB 값을 천천히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니까 2B가 지금 14가 되었고 그럼 B 값은 7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 값이 지금 현재 7이니까 그럼 이때 A 값은 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식은 얘였으니까 그럼 나머지 Rx라는 우리가 C는 얘는 5x 더하기 7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입니다.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더하기 1은 어떤 거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문제죠. 중학교 3학년 때도 풀어봤던. 그럼 이때 나는 지금 10을 만약에 x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에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 그리고 x 더하기 3에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자 라는 건데 그럼 이랬을 때 우리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 게 보이게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다 보니 그럼 x랑 x 더하기 3을 하니까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얘네 둘도 하다 보니까 x제곱 더하기 3x에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때 x제곱 더하기 3x를 나는 지금 다시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지금 a 더하기 2여 이렇게 쓰여져 있고 더하기 1이여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지금 전개하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고요. 그럼 이 숫자는 결국 a 더하기 1의 제곱이여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 다시 돌려야 되겠죠. a는 x제곱 더하기 3x를 a라고 놓았으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제곱이어야 될 거고 근데 우리 x가 뭐였다고 놨어? 10이었다고 놨잖아. 그러니까 x 대신 다시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00 더하기 얘는 지금 30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131의 제곱이고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냐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131이었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마이너스 5에 거기에 지금 분의 루트 5의 n제곱이 얘가 i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숫자 계산할 때는 이때 얘는 항상 루트 마이너스를 꺼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루트 5i분의 루트 5의 n제곱이요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고 그럼 루트 약분하니까 얘는 지금 i분의 1의 n제곱이요. 근데 i분의 1은 마이너스 i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결국 뭐가 되게 만들어달라? i가 되게 만들어달라 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i의 순환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i 그리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을 하면 그때 i가 되었고 마이너스 i의 4제곱을 하면 그때는 1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4개마다 순환이 되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야? 3개, 세제곱이었을 때 1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n은 3, 그 다음에 4가 커진 7, 그 다음 4가 커진 11인데 이때 뭐 10 이하를 했으니까 11은 제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둘만 되는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n에 항상 접할 때 이때 실수 m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접한다라는 건 교점 상황이죠. 그럼 함수의 교점 상황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우리 연립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가 mx 플러스 n과 같아요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이때 얘는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거기에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m의 x 거기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이 0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건데요.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접할 때라는 말까지 써있죠. 그러면 접할 때라는 건 교점이 지금 우리한테는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중근은 판별식을 쓰자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나머진 판별식을 갖다 쓰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짝수차가 아니니까 4의 a제곱 플러스 8a 거기에 마이너스 n을 썼을 때 걔가 0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곱셈 공식을 얘를 이제 전개해서 쓰다 보니까 4a 제곱 거기에 플러스 36 플러스 m제곱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개씩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24a 다시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12m 그리고 2 곱하기 다시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4am 그리고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4n은 0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뭐야? 열심히 전개를 했으니 동량끼리 계산까지 마무리 지으면 4a제곱과 마이너스 4a제곱 사라질 거고 그럼 a를 갖고 있는 걸 쓰면 24a 여기 4am 여기도 a 갖고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2a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 24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4m의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서 쓰다 보니 36 플러스 m제곱 거기에 플러스 12m 그리고 플러스 4n은 0이요 이렇게 써놨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m 값이랑 구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우연찮게도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때문에 나는 이때 여기서 a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처럼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를 갖고 있는 1차 항은 지금 좌변에서 어차피 여기에 써야 되는 건 0 곱하기 a 더하기 0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값도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m이 0이 되려면 n값이 지금 현재 2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면 그러면 m 대신 2까지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36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24 플러스 4n이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지금 40에 거기에 64가 마이너스 4n이 되면 되니 그럼 이때 n값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m 더하기 n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계산 실수만 없이 잘 푸시면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이었구나 라는 것도 캐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지 또 좋은 걸로 풀어갖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